안녕하세요, 이겨울입니다. 오늘은 2월 19일 수요일이고요. 저는 이제 대구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쪽 길을 왜 갈까요? 네, 맞습니다. 강원랜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벽 5시가 돼가고 있는데요. 2월 19일 수요일날 제가 강원랜드 카지노로 급 출정을 합니다. 제가 2월 4, 5, 6, 7, 8 5일 동안 중간에 하루 쉰 것까지 포함해서 4일 동안 게임을 하고 날짜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 오늘 그 남은 날짜 하루 쓰러 갑니다. 오늘 하루는 객장 안에서 게임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그 출입일수가 5일 다 차기 때문에 카지노에 못 들어가잖아요. 내일은 제가 중요한 또 약속, 인터뷰가 있어서 제가 예정에 없이 급하게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2월이 중순이 지나고 20일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카지노 객장은 이제 좀 한산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평일이니까요. 모처럼 좀 한산한 카지노 객장이 되지 않을까 싶고, 뭐 출입일수 5일 다 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10일 쓰신 분들도 많고, 예, 2월 초에 많이들 쓰셨어요. 특히나 이제 그 3카드가 엊그젠가요? 2,550만원에 터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 로티가 터지기 전까지 매일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번호가 조금 빠르다 싶은 분들이 계속 출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로티도 터졌고, 그리고 이제 20일이 다 돼가니까 이제 찐 매니아이신 분들이 또 출정을 못 하시는 또 월말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구나 그 다음 주가 2월 말이긴 하지만 3월 1일하고 연결되는 또 주말이에요. 보니까 이 3월 1일, 2, 3일 3일간 연휴입니다. 3월 3일이 월요일인데 대체 공휴일이에요. 아마 3일절 휴일을 대체하는 공휴일로 지정이 돼가지고 빨간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2월 말 그리고 3월 초 이렇게 연결되는 첫 주말에 엄청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도 그 3일절 연휴가 있었던 때에 정말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말 그리고 3월 첫 주 이때는 저는 이게 카지노를 가면 안 되는 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직장인들이 참 그 어렵고 불리한 게요, 이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이제 주말에만 시간이 되신 분들은 이런 이제 뭐 첫 주 주말이나 또 그게 연휴까지 끼어버리면 주말에밖에 못 가는데 번호도 안 돼. 또 늦은 번호나 미당으로라도 가야죠. 주말밖에 시간이 안 되는 직장인들은. 그러면 사람은 북적북적 바글바글해. 게임도 하기 힘들어. 뭐 시간에 쫓겨. 또 돈까지 잃어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직장인들한테는 이 강원랜드 카지노가 정말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이 직장인 분들이요, 이제 저처럼, 저 같은 사람처럼 좀 시간이 자유롭거나 딱히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이 프리랜서거나 이런 분들보다는 모든 상황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잃어요. 많이 잃고, 또 어떤 분들은 뭐 10번 가면 10번 다 잃었다, 한 번도 딴 적이 없다. 이제 이게 다 나름의 배경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정말 게임을 못해서, 아니면 뭐 자제력이 없어서
돈을 잃었다기보다 이 직장인이라는 이 한계, 그리고 주말에밖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주말에 더 불리한 이 강원랜드 객장의 분위기 뭐 등등등이 다 섞여서 정말 그 직장인들한테는 강원랜드 카지노가 특별하게 돈 따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한 가지 그 팁을 드리자면, 되도록이면 주말밖에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해도 첫째 주하고 둘째 주는 피하세요. 웬만하면.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셋째 주, 넷째 주, 월 말로 갈수록 주말이라도 그렇게 첫 주나 둘째 주처럼 아주 북적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만 이용하실 수 있는 직장인들, 주말에만 카지노에 오실 수밖에 없는 분들, 주말이 이제 4주가 있잖아요. 되도록이면 뭐 직장인이라고 해도 매주 카지노에 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되도록 계획을 짜실 때 첫째 주하고 둘째 주는 피하시고 셋째 주하고 넷째 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시간이어도요, 조금 더 한산하고 행여 게임하다가 잘 안 되더라도 다른 기계로 옮겨 앉을 수도 있고, 혹은 블랙잭이나 바카라 아웃하고 다른 테이블에 대기를 걸어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장인분들 그냥 무턱대고 주말마다 가시는 거 피하시고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셋째 주하고 넷째 주를 이용하시면 살짝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3월 그 첫째 주 1, 2, 3 이 3일간 연휴니까요. 이미 벌써 이때 숙박 예약하신 분들 많아요. 예. 그런데 제 경험상 안 봐도 그날은 엄청 사람 많을 겁니다. 아마 객장 안에 하루 10,000명 이상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은 좀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는 길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좀 긴 대화를 하고 싶어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딜러들에게 주는 팁, 그리고 핸드들끼리 서로 나눠주는 뽀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뽀찌하고 팁은 개념이 달라요. 잠시만요. 제가 좀 양보를 좀 하고, 제가 지난 4, 5, 6, 7, 8 그때 게임을 하고 벌써 열흘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 그동안에 이 3카드 로티가 금액이 2,500만원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늘상 3카드를 했던 매니아들 뿐만 아니고 이제 뭐 홀덤 하신 분들, 블랙잭 하신 분들, 바카라 하신 분들, 그리고 정말 이 새내기 초보자분들도 오셔서 많이 게임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배팅도 아주 다양했을 거고요. 뭐 1,000원씩 가신 분도 있고 5,000원씩 가신 분도 있고 뭐 10,000원, 20,000원씩 배팅하신 분도 있고, 이러면서 핸드들끼리 서로 나눠주는 팁에 대한 불만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일주일 사이에 저한테 3카드 뽀찌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신 분이 한 3명 정도 계셨어요. 저도 평소에 고민하고 생각했던 이야기라서 제가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뽀찌하고 팁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이 뽀찌라는 말은 사실은 일본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이 뽀찌는 어떤 사람들 간에, 손님들 간에 서로 기분 좋게 격려하기 위해서, 응원하기 위해서 석사를 하고 주는 돈을 우리가 뽀찌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팁이라는 거는
보통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뭐 시중을 들거나 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런 사람에게 감사의 뜻, 고맙다는 뜻으로 주는 돈. 그러니까 카지노 안에서는 이제 손님이 딜러나 직원들에게 주는 것을 이제 보통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개평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개평은 돈을 많이 딴 사람이 돈을 잃은 사람에게 주는 격려금, 위로금, 뭐 보너스, 뭐 이런 그 용돈 정도, 차비, 이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우스에서 돈을 잃은 손님들에게 주는 용돈, 차비,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강원랜드 카지노는 개평 없습니다. 하우스가 손님들이 돈을 많이 잃었다고 개평 10,000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평이란 말은 카지노에서는 쓰지 않는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팁이라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이 팁은 블랙잭에서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바카라나 다이사이나 룰렛처럼 내가 어디에다 돈을 걸고 맞춘다. 플레이어냐 뱅커냐, 대냐 소냐, 뭐 빨강이냐 검정이냐, 이렇게 내가 어디에다 베팅을 하면서 돈을 걸면서 돈을 딸 때는 사실 딜러에게 팁을 줄 일이 별로 없죠. 뭐 아주 크게 뜻하지 않게 큰 베팅을 먹었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사실 팁을 주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바카라를 안 하니까, 바카라 테이블에서는 딜러들한테 어떤 경우에 팁을 주나요? 뭐 타이 먹었을 때? 아니면 계속 줄을 먹었을 때? 이럴 때 딜러한테 팁을 주나요? 아마 강원랜드 카지노에서는 그 테이블에서 팁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블랙잭일 겁니다. 이유는 블랙잭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뭐 대소, 뭐 풀, 뱅에다가 돈을 거는 게임이 아니고 각각의 핸디들이 자기 패를 맞추는 게임이거든요. 힛과 스테이를 통해서 내 패를 살리거나 아니면 죽거나 이렇게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뭐 더블을 치거나 스플릿을 먹거나 혹은 블랙잭을 받거나 이랬을 때 이제 뭐 5,000원, 10,000원, 뭐 10테이블 같은 경우는 1,000원, 500원 이런 그 짜시래기 푼돈을 이제 딜러에게 팁으로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30, 30 이렇게 더블 60을 걸었는데 장을 받는 게 아니고 2, 3, 4 이렇게 불량이 돼버렸어. 그런데 딜러가 버스트가 돼서 뜻하지 않게 먹었어. 뭐 이럴 때 딜러한테 또 10,000원짜리 팁 하나 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흔하게 많이 봤던 풍경 중에 블랙잭에서는 이제 더블을 걸 때 장에 10,000원 이런 거 있잖아요. 혹은 딜러 버스트에 10,000원 이렇게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딜러한테 잘 줘라, 카드를 좋은 거 달라, 뭐 기원하는 의미에서 팁을 주는 경우도 있죠. 뭐 딜러한테 팁을 10,000원 건다고 갑자기 뭐 로우 카드가 장으로 바뀌고 그러겠습니까? 많은 기분이죠. 본인의 텐션을 높이기 위한 기분이고, 또 그렇게 죽을 줄 알았는데 먹거나 이미 졌다고 생각했던 판이 이겼다거나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기분 좋게 또 딜러한테 5,000원, 10,000원 팁을 주는 경우 있죠. 그런데 이제 팁은 본인을 위해서 사실 준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딜러에게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의미보다 내가 내 석을 스스로 살리기 위해서 팁을 준다는 의견들이 좀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30테이블, 20테이블 핸디들한테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판판이 팁을 자주 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주면 패가 잘 들어온다. 이렇게 주고 나면 뭐 기분이겠지만 좋은 패들이 잘 들어온다. 뭐 이런 자기 주문, 뭐 자기 체면 이런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전 들었었어요. 실제로 블랙잭 테이블에서 팁을 자주 주시는 분들 중에 그분들의 생각은 또 어떤지 댓글로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게임 매너라고 해야 되나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버스트가 돼서 다 같이 와 그렇지 하면서 이런 분위기에서 팁을 날리고 팁을 주고 이런 거는 뭐 분위기상 화기애 혹은 응원의 의미로 팁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남들은 다 죽어. 그런데 혼자만 먹어. 이제 이럴 때 좀 팁을 막 남발하는 거는 살짝 얄미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럴 때 좀 팁을 주더라도 옆에 핸디들 아니면 테이블 분위기 좀 봐가면서 적절하게 팁을 날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여러 번 있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일주일 동안 세 분한테 불만과 쓴소리를 들은 게 이제 3카드에서 뽀찌에 대한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언제부터 그게 유래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3카드 하다 보면 스태플이나 봉을 잡으면 이렇게 10,000원씩 핸디들이 돌리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캐리비안 포커 할 때는 이제 봉을 잡거나 스트레이트를 잡으면 이제 정말 과하지 않는 돈 1,000원씩 학교 가는 돈을 대준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도 좋은 거 잡으세요 라는 의미로 학교를 대신 가주는 의미로 1,000원씩 돌리고 그랬고요. 포카를 잡으면 뭐 5,000원 그리고 포카를 또 잡아줬다 그래서 100만원 뭐 150만원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또 10,000원씩 돌리기도 하고 뭐 스티플이나 로티 잡으면 더 큰 돈을 돌리기도 하죠. 보통 뭐 10%씩 뭐 7천만원 8천만원 로티를 잡았다 그러면 캐리비안 포커 같은 경우는 핸디들한테 100만원씩 돌리기도 하죠. 이제 로티를 잡았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서로 여러분 덕분에 같이 게임을 해줘서 제가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 이 큰 잭팟을 잡았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뽀찌 나눠주는 거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3카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카드 로티가 뭐 300만원이 됐든 500만원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2000만원이 됐든 핸드들끼리 누가 잡든 간에 결과는 알 수 없지만 누가 잡든 간에 여러분들이 다 같이 게임에 참여해줘서 제가 이 판에 로티라는 잭팟을 잡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복 받으세요 라는 의미로 이제 3카드하고 캐리비안 포카는 세금을 안 떼잖아요. 세금이 이미 뗀 상태로 프로그레시브가 적립이 되기 때문에 또 세금도 안 떼니까 10% 보통 관례적으로 뭐 500만원이면 50만원 정도 1000만원 로티면 100만원 정도 금액을 이제 나눠서 핸디들한테 n분의 1로 나눠주는 거 이제 이런 관례가 생겼는데 그것들은 이제 금액이 몇백만원 대니까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이제 뭐 봉을 잡는다 10,000원씩 배팅했다 페어벳을 그럼 30만원 땡값까지 39만원 스티플 10,000원 가면 40만원 땡값 10만원 50만원 이렇게 40만원 50만원이 사실은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페어벳 2만원씩 하는 사람은 뭐 60만원 80만원 뭐 90만원 100만원 이것도 사실은 큰 금액이 아니에요. 더구나 돈을 우리가 3카드 게임 잘 안 될 때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훅 잃거든요. 잃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스티플이나 봉 땡값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렇게 관례적으로 문화가 자리 잡혔는지 이제 족보 잡으면 10,000원씩 돌리는 거 이게 있더란 말이죠.
저도 3카드 한지 지금 3년 됐는데 제가 할 때부터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받으면 기분 좋죠. 누가 봉 잡고 스티플 잡고 만원씩 주니까 좋더라고요. 석사를 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저도 역시 잡으면 만원씩 돌리고, 주거니 받거니, 뭐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은 사람은 기분 좋아서 나눠주고, 뭐 또 못 잡은 사람은 이 석돈으로 나도 한번 잡고 싶다, 잡아야지, 이런 으쌰으쌰도 되고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미 3카드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사람마다 베팅 금액이 다 달라요. 페어벳을 2만원씩 베팅 하시는 분도 있고, 15,000원, 만원 베팅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몇십만원으로 소소하게 즐기러 오는 사람들은 뭐 2,000원 베팅도 하고 5,000원 베팅도 하고, 특히 그 초보자의 경우는 이제 뭐 1,000원, 2,000원씩 베팅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3카드를 해왔던 사람들 중에 로티 금액이 클 때만 게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이게 기본적으로 너무 불리한 게임인데 로티 jet팟 하나만 잡기 위해서 참여하는 게임이라서 그냥 뭐 길게 나는 오랫동안 로티가 나올 때까지 게임하려다 라고 생각하고 뭐 2,000원, 3,000원, 5,000원씩 베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섞여서 게임하는 테이블이다 보니 어떤 사람은 똑같은 페어벳을 만원, 15,000원 베팅을 해도 족보를 잡고 만원씩 돌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00원만 돌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본인 베팅이 1,000원, 2,000원이기 때문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적게 베팅해서 저는 조금씩밖에 못 드립니다 하면서 또 1,000원, 2,000원씩만 돌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누구는 만원씩 돌리는데 누구는 5,000원 돌리고 누구는 또 몇천원만 돌리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얘기들이 계속 있어 왔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원래 이렇게 막 2만원씩 3만원씩 베팅 안하고 그냥 5,000원씩 작게 놀고 싶은데 내가 뭐 봉 잡아봤자 뭐 20만원도 안되는 돈에 어떻게 만원씩 돌려, 안되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미리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만원씩 못 돌리는데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저는 뻗지 못 돌립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주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그렇게 얘기해도 사실은 또 다른 분들이 뭐 잡고 이러면 또 다 돌려요. 어떻게 안 받겠다고 했다고 그 사람만 쏙 빼고 안 줍니까?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또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어떤 분이 내내 베팅을 2만원씩 하다가 뭐 150만원 잃는 거야. 근데 정말 이제 당분간 한 30분 동안은 1,000원씩만 베팅해야 되겠어 라고 1,000원을 베팅했는데 스티플이 딱 떠버렸어. 와, 이 잡은 당사자도 좀 황당하고 그렇지만 받은 돈이 스티플 1,000원 베팅하면 얼마입니까? 4만원에 땡값 10만원, 14만원 밖에 안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스티플이나 봉을 잡고 만원씩 받았기 때문에 본인도 1,000원 베팅했지만 만원씩 돌려요.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5,000원, 2만원씩 베팅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만원씩 뻗지도 받았으면서도 자기가 정작 잡았을 때는 5,000원 밖에 안 돌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만원씩은 돌려야지 5,000원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잃었어요, 저 아직 본전도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 나름의 이유가 있고 판단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불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의 매너에 대해서 짜증도 내고 화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처럼 재파 금액이 몇백만원 뭐 혹은 천만원 이렇게 되는 금액들이야 서로 핸디들한테 10% 적정한 금액에서 뽀찌를 나눠주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판판이 스티플이나 봉을 잡으면서 만원씩 돌려주는 이 문화는 굳이 좋은가? 라는 의문이 생겼고 회의감도 들어요. 왜냐면 사람인지라 나는 만원씩 돌리는데 상대방은 5천원 밖에 안 줘. 기분이 상하죠. 그리고 그 배팅을 적게 해서 적게 주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건 다 이해를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똑같이 배팅을 하면서 15,000원, 20,000원씩 배팅하면서 자기는 만원 받고 그때는 5,000원 밖에 안 줘. 이거는 좀 맘 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에 신경 쓰기 싫은 거야. 게임을 하면서 내 패에 신경을 쓰고 좋은 패가 잘 들어오기를 신경 쓰고 배팅 조절할 때 신경 쓰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좀 사람 마음이요. 쟤는 왜 만원 받고 5,000원 밖에 안 돌려? 쟤는 왜 5,000원 돌려야 되는데 1,000원 밖에 안 돌려? 이런 걸로 서로 언짢음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게임하면서 묘한 그 비토 분위기가 또 형성이 돼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안 주고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다수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3카드 게임을 하게 될지 안 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객장에 가봐야지 알 것 같은데 저도 오늘부터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요. 제가 3카드를 하게 되면 할 때부터 저는 스태플이나 봉을 잡아도 저한테 뽀찌 주지 마세요. 저도 안 드리겠습니다. 대신 로티는 10% 금액에서 나눠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미리 하고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요. 뭐 그럽시다 라고 동참하는 분위기가 될지 아니면 그래도 사람이 서로 오고 가는 정이 있어야지 분위기도 좋지 돌립시다 라고 할지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오늘 3카드를 하게 되면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계속 제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아직 새벽 6시가 안 됐어요. 폐장 시간이 안 돼서 지금도 게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자, 모쪼록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수요일날 오전 10시에 입장을 해서 게임을 할 겁니다. 제가 오늘 번호가 300번 안쪽이에요. 3카드 로티가 2천만원 돼가고 2,500 될 때 제가 며칠 동안 계속 번호를 넣었거든요. 3카드 게임 하고 싶어서 제가 또 3카드 로티를 잡아본 지가 3년 정도 지나서 잡아보고 싶더라고요. 도전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번호를 영 안 줬습니다. 계속 1,500번, 2,000번, 2,500번, 2,700번 이랬어요. 근데 로티가 딱 터지고 나니까 오늘 제가 한 290번대 번호를 받았는데 그래도 뭐 카지노 안에는 3카드 게임만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오늘 어떤 계획으로 무슨 게임을 할지는 미리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부디 그냥 오늘 수요일날에는 빨간 장미를 이란 노래도 있었죠. 근데 제가 지난 1월달에 수요일날 1월 22일이었나요? 수요일날 좀 행운이 있었던 날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빠른 번호 받았거든요. 근데 2월달에 오늘 19일 수요일날도 조금 빠른 번호 받았는데 오늘도 조금 행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따면 제가 다음날 좀 중요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좀 기분을 좀 내야 되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는
계속 출발 계속 가겠습니다.